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빈곤론 4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빈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빈곤 관점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빈곤인데도요, 이 빈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빈곤이 다르게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다른 개념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요, 똑같은 가구를 놓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보더라도 이제 뒤쪽에서 봤느냐, 앞쪽에서 봤느냐, 좌측에서 봤느냐, 우측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형태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죠. 나는 이런 쪽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 나는 이쪽에서 우측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우측에서 바라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본다. 또 앞면에서 바라본 사람은 앞면에서 바라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 뒷면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뒷면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사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은 하나지만 그 본질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빈곤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빈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곤의 형태와 빈곤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빈곤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의 빈곤이 있는지, 그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지, 이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빈곤의 문제를 가지고 또 빈곤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빈곤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빈곤론 수업 이제 4주차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빈곤 관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PPT를 띄워놓고요,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 빈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학자들이 말하는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이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테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할 것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빈곤론 4주차 수업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빈곤에 대한 관점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차는요, 빈곤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빈곤에 대한 관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자,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빈곤의 원인과 관련된 관점. 네 번째는 빈곤의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이 있고요.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 있고 또 빈곤의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개념과 관련된 관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 빈곤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빈곤에 대한 관점이에요. 빈곤에 대한 관점. 자, 빈곤과 관련해 자주 제시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이고요. 두 번째가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 세 번째, 빈곤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 빈곤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을 살펴보는데요. 이 빈곤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은 빈곤이 나타나는 원인에 관한 관점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 원인과 관련된 관점, 시간 차원과 관련된 관점을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빈곤에 대한 관점 이렇게 볼 때 한번 그 개념과 관련된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 이 빈곤 개념, 빈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절대적 빈곤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가 상대적 빈곤 관점이고요. 세 번째가 주관적 빈곤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 첫 번째 절대적 빈곤 관점은요, 개인 가족의 복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양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족이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정해진 양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나 물품이 부족한 상태, 이것을 빈곤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빈곤 상태라는 것은 사람이 현재 수입을 가지고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빈곤 상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거죠. 생활을 하기에는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필수품, 우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품목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수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충족을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빈곤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 관점은 어떤 일정한 정해진 양의 물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 구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절대적 빈곤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 이 절대적 빈곤의 반대 의미죠. 상대적 빈곤이에요. 이 상대적 빈곤 관점은 빈곤이 상대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거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 관점에서의 빈곤 상태라는 것은 개인의 소득이 전체 인구층의 평균 소득보다 상당히 적은 상태를 빈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 빈곤 관점은 절대적인 거죠. 이 필수품, 필수 서비스,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생활을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한다면 이 상대적 빈곤 관점은 상대성이 있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층의 평균 소득보다 상당히 적은 상태에 있는 것을 빈곤 상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상대적 빈곤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빈곤의 형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적 빈곤이 있고 절대적 빈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상대적 빈곤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빈곤 개념에서 관련된 관점으로 절대적 빈곤 관점과 상대적 빈곤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 세 번째는요, 주관적 빈곤 관점이에요. 주관적. 이 주관적 빈곤 관점은 사람들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소득 수준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는 개념이 주관적 빈곤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핵심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요, 절대적 빈곤 관점은 기본 생활에 정해진 양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를 빈곤 상태다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인 빈곤은 이 어떤 상대성의 특징을 가지고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상당히 어떤 소득이 적은 상태, 어떤 비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상대적 빈곤 관점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빈곤 관점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어떤 만족 정도에 따라서 빈곤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관점을 우리가 주관적 빈곤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적으로 1000억이나 또 뭐 1조 원,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나는 빈곤한 상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진짜 불쌍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빈곤한 사람인 거죠.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1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또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관적인 빈곤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 개념, 그 빈곤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그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이 우리 절대적 빈곤 관점, 상대적인 빈곤 관점, 주관적 빈곤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관적 빈곤 관점, 요즘 최근에 예로 든다면 뭐 이런 거죠. 요즘 아파트 부동산이 굉장히 급상승하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그 사람은 부자가 돼가고 있고, 나는 아파트 가격이 없어서 아파트가 없어서 올라갈 그런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을 겪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주관적 빈곤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요즘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딱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요즘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주식을 투자를 못해. 안 했어.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관적 빈곤 관점이다. 그래서 빈곤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 빈곤 관점, 상대적인 빈곤 관점, 또 주관적 빈곤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절대적 빈곤 관점과 상대적 빈곤 관점은 자원 또는 이제 소득과 관련된 측면에서 주목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절대적 빈곤이냐, 상대적 빈곤이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 관점과 상대적 빈곤 관점은 빈곤 형태 중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빈곤의 형태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절대적 빈곤 관점, 상대적 빈곤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절대적 빈곤 관점과 상대적 빈곤 관점은 소득과 관련된 측면에서 주목하는 관점이 반면에 이 주관적 빈곤 관점, 주관적 빈곤 관점은 박탈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관적 빈곤 관점,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상승을 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뭐 일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막 급등을 할 때, 나도 같이 급등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막, 뭐, 2배까지 막 최고, 막 2배, 3배까지 막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 아파트, 토지, 뭐, 주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는 거죠. 이것을 주관적 빈곤 관점이라고 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막 폭등을 할 때, 올라갈 때, 나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 투자할 만한 돈이 없었고, 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또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빈곤을 느끼는 거. 개인적으로 빈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관점, 그것이 주관적 빈곤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절대적 빈곤 관점, 두 번째가 상대적 빈곤 관점, 세 번째가 주관적 빈곤 관점. 이렇게 세 가지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 빈곤에 대한 관점.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에요. 자, 이전 시간에는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을 한번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에요. 자,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의 중요성은요, 빈곤과 관련해서 자주 연구되는 분야는 빈곤의 원인을 살펴보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빈곤이 왜 발생을 하게 됐는지, 왜 빈곤할 수밖에 없는지, 왜, why, why, 왜 빈곤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을 볼 때 이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빈곤의 원인을 알아야 빈곤을 완화시키거나 퇴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빈곤과 관련된 그 원인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빈곤의 원인과 관련된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빈곤층과 관련된 이데올로기가 달라지고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요. 제가 이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사회복지의 기본 시작은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첫 단추예요.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빈곤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풍요하지 못하니까, 궁핍하니까, 박탈당하니까, 또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빈곤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곤 원인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선조직협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누구한테 뒀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선조직협회, COS. 자선조직협회에서의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어떤 특성에 두었다고 했어요.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빈곤이 발생한다. 빈곤의 원인은 개인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 개인의 특성 때문에 빈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인보관 운동에서는요, 왜 빈곤이 발생이 된다고 했죠? 인보관 운동에서는 빈곤 발생의 원인은 이 사회 구조가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의 모순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 그 빈곤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COS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보았다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곤 원인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빈곤 원인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내용은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는 거예요. 빈곤 발생 원인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달라지고요, 이념이 달라져요.
개인한테 봤을 때 개인을 계몽하는 거죠. 자선조직협회의 그 이데올로기 또 정책은 게으르고 나태한 또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계몽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해결책을 모색을 했죠. 반면에 사회 구조의 모순에 있어서 빈곤이 발생했다라고 바라본 인보관 운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원인에 따라서 그 처방이 달라요. 해결책이 달라요. 정책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을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잘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 분류인데요. 먼저 홀먼이라는 학자가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 해서 홀먼이 구분한 관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병리적인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하위 문화적인 관점, 기관 중심적인 관점, 또 구조적인 관점.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요,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빈곤 개념과의 관점. 그래서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은 절대적 빈곤 관점, 또 상대적 빈곤 관점, 주관적 빈곤 관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에서 홀먼이 얘기하는 빈곤 관점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병리적 관점, 하위문화적 관점, 기관 중심적 관점, 구조적 관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병리적인 관점이에요. 자, 병리적인 관점은 빈곤은 빈곤한 사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병리적인 관점, 아까 자선조직협회에서 바라본 개인적인 관점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병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 병리적인 관점의 특징은 사람의 특성 때문에 빈곤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 병리적인 관점에서는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본다 이거죠. 자, 개인의 탓, 또 유전적인 특성의 탓, 또 가정 탓으로 돌리는 관점이 이 병리적인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빈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유전적인 특성, 이 유전적으로 계속 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면, 잘못 살면 그 자녀들도 잘못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 탓도 마찬가지죠. 이런 개념이에요. 가족이 못 살면 그 가족이 더 이상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병리적인 관점은 이렇게 개인의 특성, 또 유전적인 특성, 또 가족의 어떤 특성 이런 탓에 빈곤이 찾아온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병리적인 관점이다. 두 번째, 하위문화적인 관점이에요. 빈곤층의 가치는 다른 층의 가치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들은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하위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깨끗하게 씻지 않는다든가, 깨끗하게 옷을 입지를 않는다든가, 어떤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어떤 하위 문화적인, 우리가 거지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내가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지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연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 하위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위 문화적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상승을 해서 부유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못 살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빈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하위 문화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요, 기관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기관 중심적인 관점. 빈곤은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빈곤을 방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빈곤이 나타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기관 중심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제대로 된 그 제도를 마련을 해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끔 어떤 제도나 법이나 어떤 정책을 위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관의 잘못으로 기관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빈곤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기관 중심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기관, 특히 국가가 그러한 어떤 빈곤을 방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기관 중심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구조적인 관점이에요. 구조적인 관점. 빈곤은 구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조의 모순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빈곤은 사회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자원이나 기회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빈곤은 사회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자원이나 기회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것이 사회 구조적인 관점이다. 이 구조적인 관점은 뭐 이런 거죠. 내가 학교를 가고 싶어. 근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이게 사회 구조죠.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마음대로 다녀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줘가면서 고가의 과외를 받기도 하죠.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구조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못 갔어. 그러니까 누구는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못 갔어. 근데 취업을 하더라도 대졸이 취업을 하기가 쉬워요. 고졸보다는.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졸하고 대졸하고의 임금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승진 구조도 다르고 또 어떤 급여 체계도 다르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빈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모가 못 살면 그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라는 거죠. 부모가 잘 살면 그 자녀들도 잘 살게 되는 그런 구조. 이런 거죠. 자, 이건희 삼성 회장 돌아가셨죠? 근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딱 태어났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지의 아들은 태어났는데 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빈곤은
이런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에 빈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구조적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홀몬이 구분한 병리적인 관점, 하위문화적인 관점, 기관 중심적인 관점, 또 구조적인 관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빈곤 개념과 관련된 관점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빈곤 원인과 관련된 관점 중에서 홀먼이 구분한 4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